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역 레포 IOER의 금리 인상이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내용인데요. 7,560억 달러가 유입됨에 따라 일부 언론은 역 레포 잔고의 과열성이 좀 우려된다 라고 했지만 연준은 상관없다, 우리가 예상치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예상치가 부합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이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터키 중앙은행이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 대응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1.91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6월에 FOMC 회의에서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의 상향, 그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가 1774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약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가도 배럴당 71달러 선에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4주 연속 감소하는 등 원유 수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국의 6월 FOMC 회의 이후 달러와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코인에 대한 소식이 되겠는데 역대급 메타버스의 부동산 거래, 명품 거래가 거의 최고치에 달할 만큼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최근에 비싼 업비트가 상패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필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른 그런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본인이 들고 있는 이 코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포트의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라켄 CEO가 현재 무엇도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크라켄은 어차피 12개월 또는 18개월 내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가장 핫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것에 보다 기업 가치를 좀 더 높게 받았는데요. 크라켄은 글쎄요, 올해 안에 최대한 상장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결코 본인이 원했던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나와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테마로 엮이면서 또 하락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쓰촨 쪽에서 뭐 채굴장 영업 중단의 명령 소문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해서 코인니스는 해당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나온 게 있는데요. 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또 중국의 정보를 또 요리조리 또 알아보고 있는 실정에서는 수찬선 쪽에 나왔던 내용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기존에 그리고도 매번 채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2편을 미리 올려드렸고 그것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해당 있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또 정보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결론은 이 내용도 신뢰성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채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저조하고 어차피 넘어간다고 해도 그거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일부 팔 수밖에 없는 실정과 해시레이트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해도 해당에 있는 미국에서 운용했던 그 해시 부분이 그쪽으로 다 쏠리면서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찬성이나 이런 쪽을 건들려고 한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고용률 추이와 해당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직간접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것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여력이 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채굴 부분을 억제한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스찬 쪽을 건들기에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고 실제로도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중국 안에서도요. 그리고 미국 퇴직연금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통합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연금 부분에 대해서 요새 핫하죠. 근데 최근에 이것을 통합해서 커스터디로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코인베이스가 이 유동성을 요리조리 상품군을 만들어내면서 뭘 해보겠죠. 그러니까 더 재밌는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이 13개 신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정말 많아요. 뭐 이오스도 있고요, 커브도 있고요, 모네로도 있고, 루프링도 있고, 카마도 있고, 카이버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타 네트워크가 2주 내에 메인넷 3.0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레스케일 투자자들이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깨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왔던 여러 가지 큰 뭐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 부분 하나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디파이에 대한 가능성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해서 들어온 자금이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레스케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잠재력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잠재력을 깨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최근에 그레스케일 쪽에서에 대한 자산에 대한 그런 투자 자금이 다시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신규이거나 아니면 6개월에 묶여졌던 물량이 풀리면서 그 물량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다시 재구매를 일부 자금은 재구매로 쓰고 일부 자금은 뭐 사용을 했겠죠. 뭐 그것까지는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엄청난 또 자산을 많이 펌핑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탁에서 그만큼 잘 운영해 주었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고 애초부터 이런 장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그 어떤 자산 대비보다 더욱더 빛나게 부풀려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입소문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친구야, 나 여기에서 이 정도 퍼센트에 대한 수익률을 냈다. 너는 얼마 벌었니? 친구야, 나는 주식해서 이 정도밖에 못 벌었어 라고 얘기가 나올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채굴기업 하이브 블록체인에서 나스닥 상장 확정 소식이 나온 게 있고요. 유니스왑이 누적 거래량의 3천억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스왑 같은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는, 그리고 이런 실험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괜찮다라는 모델이 하나가 나와주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맞춰가지고 시중 은행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이고, 연준도 최근에 이제 시중 은행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기초통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팅 할 수 있을 만한 모델링 쪽에 시중은행이 먼저 조금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뭐 운영을 했었을 때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좀 파일럿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실제 달러의 뭐 기초통화 부분에 있어서 달러를 CBDC로 바꿨을 때에 따른 오류와 문제점이나 버그나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시중은행들에 대한 그런 디파이에 상당히 호감도 관심도 꽤 뜨겁고요. 실상은 정말 뜨겁습니다. 월가 쪽에서는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시중은행들이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가 없으니까 추가적인 새로운 모델링에 대한 또 투자 상품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는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측면으로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CEO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근데 되게 웃긴 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김프가 3%, 2에서 3% 정도는 계속 유지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존버러들 대단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내년 과세 정치권의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가장 대권 주자의 후보자들이 이번에 과세에 대해서 1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이번 10월달, 12월달 요 사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과세에 대한 입장이 너무 완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쓸 돈이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이 지금 거의 힘든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에 따른 여기서 또 세수가 4조 원 정도가 거친다라는 것은 거의 부동산에 근접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거의 양보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도 또 중간에 또 바뀌게 되면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라인링크 21년도 계획이 요약을 드리면 거래소 상장, 결제업체와 제휴해서 실물 경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용 룰, 모델 같은 걸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NFT 서비스와 디앱에 대한 확장성을 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의 유동성과 사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좀 가져보겠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카 홀더에게 물량 속이고 상패 당해놓고 법정 대응 드립이 나온 게 있는데, 자, 피카 유의 지정 금감원 출시, 박임 출시 고문 선임, 뉴스까지 뛰어가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시세 약 40% 펌핑 후 제자리였다. 그럼 박임출 씨는 누구인가? 트리클 공동대표라고 해서 듣보잡이었고요. 현 트리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정말 장난질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뺐네요. 그래서 피카도 이런 매니저 부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스샷도 요새 돌아다니는데 보게 되면 이제 끝부분만 보게 되면 자 대단합니다. 인정하니까 그냥 내보내버리는. 네. 그래서 요새 시총이 이제 거의 좀 많이 낮았던 부분하고 그리고 해당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요점은 거의 다 김치코인들 좀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극도로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파크 토큰이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투표가 지나가야지만 하는데
일단 안건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 1000개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소각해 버리자 라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떠한 형태로 투표 결과가 나올지 저는 매우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뭐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놨습니다. XRP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에 플레어 네트워크의 효용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파크의 동일한 개수의 발행한 리플의 XRP 소각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자산관리사의 4분의 1의 고객에게 암호화폐 추천 계획이 2021년도 투자 동향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미국 자산관리협회가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의 1 이상이 관리사들이 향후 1년 동안 고객에게 공고할 것이다. 요거 좀 투자 좀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즉,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했었을 때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 꽤 크죠.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미국 쪽에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던 또 하나의 부를 만들어내고 일궈냈던 수단 중에 큰 이슈도 받았고 그런 수단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입소문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암호화폐에 따른 인기도는 상당히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리 시장이 많이 또 외면을 받을 정도로 또 침체기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상당량 이상은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그거 관련된 또 책도 많이 나오고 부자들이 또 대거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상철 감독을 위한 기부 경매 실시로 NFT가 또 기념증서가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세계사 일본 암호화폐 교환업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코인베이스 역시 상장을 하니까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리고 법정화폐 비트코인 빈공국 경제의 도약 사다리가 될 것인가, 해외 근로자의 비트코인 본국의 송금 더 쉽고 간편하고 저소득 국가의 희망을 바라고 있으며 다음 주자로는 나이지리아로 아마 거론이 될 것 같다. 법정화폐 실제 활용은 떨어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엘살바도르는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근로자의 자국으로 송금해오는 돈이 상당수 많다. 그리고 송금액의 GDP의 23%가 육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던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뭐 요렇게 또 보게 되면 나름 설득력이 되고 논리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멕시코나 남미 쪽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동네는 거의 다 뭐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많이 쓰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요 자료. 통화 자유도가 낮은 국가의 법정화폐 대체 시 잠재력 가치는 3.4조 달러, 3.4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 북한, 뭐 이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이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 그리고 경제가 한번
무너진 국가들은 회복하기가 상당량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자국을 떠나는 그런 국민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 관련된 그 나라에 있는 또 국가도에 대한 물가가 진짜 거의 살인적입니다. 예. 이것도 또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살인적이죠. 예. 베네수엘라는 뭐 보이지 않게 저기 있으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짜장면이 거의 뭐 10만 원 정도 뭐 할 것 같은데 느낌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근데 저런 형태에서 여러분이라면 그 나라에서 내 월급이 짜장면 하나도 사 먹기가 상당히 버겁고 힘들 정도라고 하면 거기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고 최대한 좀 도전적이고 좀 젊고 그런 친구들이 해외 쪽으로 가서 나머지 가족 부분에 있어서 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가장을 대신해서 본인이 그런 희생정신으로 또 송금을 또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액 추이는 앞으로 이번 팬데믹 현상이 끝나면 아마 해외 송금 추이는 역대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행의 수요도 있겠지만 아마 저기 폭망한 저런 국가들이 오히려 해외에 있는 그런 백신 부분만 잘 접종이 끝났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근로자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먹고 살려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또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책임감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또 국경 간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더 나올 것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상당량 이상 물가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나게 빈부격차에 따른 또 상당히 피곤한 논쟁거리가 꽤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부자가 돼도 고민이 많고 약간 거지가 돼도 고민이 많은 형태인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야 부자가 무슨 행복한 고민이지 무슨 고민이 있겠냐 그걸 지켜내는 것도 고민의 하나입니다. 예, 그걸 지켜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MMT가 되고 나서는 더더욱 지켜내기가 여간 어렵고 힘들고 머리를 많이 써야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셨으면 약간의 기부도 하시겠지만 기부도 상당히 똑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한테 기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한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지키는 돈을 어떻게 해서는 잘 지켜내서 계속 자산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일단 0순위고 1순위에 들어가져 있으셔야 돼요. 왜냐? MMT 자체가 그 유지하는 것도 버겁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일수록 여러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좀 고통적이고 힘들겠지만 이것을 또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서 또 다른 기회로 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